네, 먼저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네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에 대한 개요 내용과 메인 화면과 환경 설정 화면, 그리고 K-디파인 접속하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은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 카드와 문서관리 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정보법,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모 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서 17개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다른 기관들이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 법령 구축에 따라서 구축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은 그 좌측에 있는 사용자와 가운데에 있는 K-디파인에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내부 연계인 교육청 내부, 외부 연계인 교육청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하부에 사용자들이 대부분 고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과 학부형, 그리고 국민과 시민 단체들이 통해서 정보 공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업무관리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함께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구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은 업무 포탈을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가운데 있는 지방교육 기능 분류 체계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BRM이라고 하는 그 분류 체계들을 만들고 그 체계들을 함께 적용해서 시스템에서 실적들을 쌓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서 관리에 대한 공문서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간단한 그 결제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메모 보고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과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지시 요구, 일정 관리, 메모 관리, 내부 메일 등의 편의 시설 등을 통하여서 사용자들이 그 편리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모 법 기준에 보면 그 모든 사용자가 그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적재하고 그 시스템에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모든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업무 관리 시스템에 넣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업무관리 시스템 내에 기능이 좀 많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교육청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만 어떤 교육청에서는 잘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저희 시스템 자체는 어떤 특정 교육청과 특정 기능을 두고 그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능들을 나열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는 연계 통신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통신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스와의 연계 그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3년에 4세대 나이스 구축이 되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별 결제들도 모두 나이스를 통해서 업무 관리 시스템에 연계 결제를 다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개수는 한 200여 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정보 통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 구축을 지금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집계 서비스가 교육정보 통계 쪽으로 옮겨가서 그 서비스가 2024년에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한 개 시도만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결제죠. 핸드폰으로 현재 업무 담당자들이 올린 결제 내용들을 결제권자들이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확산 단계가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북교육청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물들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실적이 끝나게 되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내용들을 기록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도 업무 처리의 마지막 절차는 모든 문서의 전량 기록관리 시스템으로의 이관이 현재 업무가 되어 있고요. 저희 시스템 내부에서는 2022년에 대구교육청을 가지고 기록물 이관 시범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재정이나 자료집계 같은 경우도 현재 연계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 K-에듀파인에서는 에듀파인과 업무관리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져서 약 70%의 문서가 현재도 결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들을 통해서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른 대형 교육청들에서는 이미 그 한 번에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처리하는 길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에듀파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재정과 업무를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서울시나 그리고 기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개와 메신저 서비스와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주고받고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 연계를 통해서는 문서 관리에서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문서를 생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으로 그러한 문서들을 보내드리고 그 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문서 유통센터와 행안부가 갖고 있는 주소 체계, LDAP,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생산한 공개 문서들을 대국민이나 다른 단체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나 그런 국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올려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 교육청의 업무관리 시스템과 비동기 방식으로 연계를 해서 답변들을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령센터 정보와도 함께 연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연계와 외부 연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업무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좌측에 나이스가 있죠. 그럼 나이스는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조직 정보와 사용자 정보, 인사 정보를 계속적으로 실시간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그 교육청의 조직 정보와 사용자 정보, 인사 정보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원천 서비스인 나이스에서 그 정보를 전달받아서 업무관리의 조직이나 인사나 사용자 정보에 참고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틀릿에 연계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분류 체계라는 것은 국가기록원에서 그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생성하고 있는 그런 체계들을 넘겨주고 실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록관리 시스템에서는 이 과제를 보존기간 확정하는 정보를 통해서 접수나 인수 정보를 통해서 올바로 그 정보들을 받았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게 되고요. 원래 법령대로 하면 기록물 이관이 끝난 기록물은 4번 처리를 하고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과 자료집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 시스템에는 있지만 내부 로직에서 돌아갔을 때는 현재 자료를 제출받아서 공문서를 생성하고 연계 아이디를 생성해서 전달하면 기한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그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계 체계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업무 관리에서 유통센터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행안부나 그리고 과기정통부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들의 문서를 보내게 되면 XML 형태의 시행문서 형태를 말아가지고 그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에 대한 양도 저희 내부에서 생산하는 문서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문서의 연계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안부 정보공개 포털에서는 서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9월 19일에 문서 결제를 받은 건들이 모여져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정보 목록 파일을 정보공개 포털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한 사용자가 서울교육청의 문서를 검색을 하면 9월 19일에 결제한 문서의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시스템 정보에 그 문서를 공개하겠다, 부분 공개하겠다, 비공개하겠다라는 정보에 따라서 세부 본문과 첨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유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행안부 포털에서 우리 업무관리에 그 원문 정보를 달라라는 요청을 주게 되고요. 저희는 그 파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공개 체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법제처, 그리고 향후에 연계된 서비스들이 들어온다면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상호 시스템 소통을 통해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기한기에 대한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자들께서 그 업무관리 기한기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한기 구조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핸디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H쉘이라는 그런 파일을 가지고 그 체계를 가지고 이 기한기가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쉘 안에서 본문과 첨부 파일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K2 파일 통해서는 과거 구업무 관리에서 사용했던 한글 혹은 인프라웨어의 폴라리스에 대한 파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기한기 구조만 떼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양사가 ODT를 참여를 해서 국제표준 규격인 이 ODT 규격에 맞는 편집기를 만들어서 그 편집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그 ODT 영역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ODT 영역에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매년마다 구입하게 되는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계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K2 파일에서 기본적인 ODT 사용 규칙은 처음 구축할 때의 두 개사 그리고 추후에 그 ODT 규격을 준수하고 콜라스라는 국내 인정기구에서 인증 절차를 받은 프로그램이나 업체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ODT 편집기 영역에 참여를 해서 그 ODT 프로그램을 납품하거나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유지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두 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A나 B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 그 프로그램 구매 규칙에 따라서 ODT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HS 어태치 영역은 첨부 파일 영역이 되겠는데요. 그 현재 그 윈도우즈 10 그리고 i11 환경에 내용들이 유지 보수가 종료가 되었죠. 그 기술 지원이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다 많은 사용자들이 i 체계에서 좀 불편하다, 그럼 i 체계를 좀 개편해달라라는 내용들의 핵심은 이 ODT와 HS 어태치를 사용할 수 있는 이 H쉘에 대한 구조 자체가 i 브라우저 안에 있는 OCS 엔진을 가지고 와서 그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i에서 기반으로 동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미 작년이나 이렇게 기술 지원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1월 달부터 2023년 K2 파일 유지보수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 기한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태스크로 놓고 상반기까지 개선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한기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H쉘 안에 있었던 ODT 영역과 HS 어태치, 그러니까 본문과 첨부 파일을 제대로 생성하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문서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영역에서 내용을 작성을 하고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작성이 다 되면 그 업무 관리로 결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오즈 뷰어라는 그 오즈 영역에서 보여지는 화면과 하단에 보면 그 OZD라는 첨부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오즈가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는 오즈로 지금 뷰어를 하고 있지만 개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용량이나 혹시 사용자 그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변동이 되게 된다면 다음번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한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한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모든 근본 위치는 서버가 아니라 사용자 PC에서 구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 이 기한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하단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게 되죠.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고 그 PC 환경에 따라서 현재 업무 관리에 인입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오류나 혹시 설치에 대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 업무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PC에 그 부분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KD 파일에 들어와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현재 그 많은 기능 개선과 환경 변화와 그런 많은 부분들이 현재 지금 우리 업무 현황에 산재하고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브라우저 문제, 윈도우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고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용자 PC에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서를 생성하게 되면 그 사용자 폴더에 핸드템프라는 폴더에 떨어지게 되고 이 모든 문서 정보를 감싸고 있는 호스 파일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결제가 되어지면 ODT 파일과 아까 말씀드린 첨부 파일들이 그 PC에 갖고 있다가 결제가 끝나게 되면 서버에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한기 구성을 조금 그림을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와 서버 간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아까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그 기한기의 구조는 사용자 PC에서 동작하고 있는 설치형 기한기에 대한 구조입니다. 근데 그 설치형 기한기는 현재 한글과 폴라리스 중에서 택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편집기에 대한 모듈은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 프로세서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컴퓨터에 한 컴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KD 파일의 기한기를 띄우고 싶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 먼저 한 컴 한글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형 기한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PC 영역에서는 ODT와 PDF 그리고 본문서 본문에 대한 XML 정보를 생성을 하고 있다가 그것들이 결제가 되어지며 이 화살표를 따라가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 스토리지의 내용들이 저장이 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용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브라우저가 되겠죠. 근데 그 브라우저는 그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여는 그런 뚜껑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의 설정에 따라서 이 설치형 기한기가 제대로 구동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현재 모바일 전자결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사용자 PC에서 모든 결제가 끝나고 그것들이 서버에 업로드되는 기본 구조와 모바일 전자결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에서는 그 자동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용자 PC에서 결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자동 발송이 모바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사용자 PC에 오셔가지고 다시 발송 처리를 하시는 등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일 보시는 메일 화면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넣어 드렸죠. 그래서 업무 관리에서는 이제 그런 앞에 있었던 배경들을 따라서 검색도 가능하고, 그리고 알림존도 저희가 설정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시간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메뉴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앞에 게시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들은 아마 사용자별로 설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별 설정을 기본적으로 승계받게 되어 있고요. 그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기본 화면들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스템 환경 설정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재정에서 하셔야 되는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가시면 업무 관리의 내부의 설정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영역과 업무 관리,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안에서 필요한 환경 설정을 체크를 하셔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리 내용을 보면 주로 이 화면은 시도교육청 총괄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능 개선이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환경 설정을 통해서 넣어달라, 그리고 그 기본 설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 첨부 파일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파일이 생성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용량 제한이 있고 그 안에 규격을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용량을 늘려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이 첨부 파일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서 더 많은 파일들을 옮기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개인 환경 설정은 그 하단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메인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사용자에 보면은 톱니바퀴 되어 있는 화면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확인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은 알림존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알림존은 9개의 내용들까지만 입력을 할 수 있는데, 혹여나 그 내용이 글자가 길거나 혹시 해상도 등에 따라서 알림전이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들이 잘리게 되면 그 잘리는 화면들에 대한 내용은 그 권한 접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께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알림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K도 파일은 두 가지 그 방법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죠. 잘 하시는 도메인 정보죠. 그 도메인은 klf.sido.go.kr 주소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주소들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시도별 접속 주소를 통해서 나이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 그 뒤에 업무 포털에 K도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 K도 파일에 접속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설정하시는 분들이나 혹시 좀 처음 출근을 하셨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새로운 패치를 저희가 K드 파일에 업로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사용자들 기준으로 해서 7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이제 그 메시지 창을 확인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통합 안내 창을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을 하면 통합 설치 프로그램인 베라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 창이 나오고, 계속 다음 닫기, 다음 닫기 이렇게 하시면 계속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집니다. 설치를 하다가 웹 DRM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안에서 그 웹이나 이런 기본적인 설정들을 제어하는 화면들이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설치하실 때 대부분 뭐 은행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창 닫혔다가 다시 뜨면은 다시 다 띄워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웹 DRM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가 닫혔다가 다시 그 브라우저 열면 다시 뒤부터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한 ODT 같은 경우는 좌측에 한 ODT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설치 파일이 그 ODT 기한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ODT 안에 영역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전체 프로그램들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필수 설치에 대한 그 자동 설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설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ODT 설치를 했을 때 다음을 누르시고 또 재부팅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단에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KD 파일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지방교육 기능 분류에 대한 체계입니다. 아까 처음 개요에서도 가장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업무관리 시스템이 그 운영되고 있는 가장 그 중추적인 기능인데 한 번만 세팅하면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이 10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개요에 대한 부분과 업무 처리 흐름과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네, 기능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업무를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분류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 기능 분류 체계의 기본 목적은 나와 있지만 정보 공유를 통해서 행정기관과 학교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행정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처리의 효율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뭐 등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국 그 생산 시스템인 저희 업무관리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해당 체계들을 준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교육 기능 분류의 범위라고 하면 공통 단위 과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목적별 그러니까 부분 과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과 고유 단위 과제가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죠. 아까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능 분류 개요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이 정도에 대한 공통 단위 과제는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록화를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340여 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 국가기록원이 저희 17개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기록연구사 분들이 이런 기록관리 체계를 이제 같이 관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니까 한 113개 정도의 그 단위과제 현황이 있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기관에 대한 단위과제 현황과 학교에 대한 공통 단위과제 현황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죠.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 업무들을 가지고 목록화를 시켜 나가는 것들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한 장이고요. 그 여기에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면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교육부에서는 총괄 BRM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방교육 기능분류 체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듀파이는 지방교육 재정 시스템이라고 하죠. 행재정 통합 시스템이 원래 플레임인데 여기 시작은 원래 교육부에서 분류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이 내용들을 배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책 분야나 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이것들이 레벨별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레벨부터 단위과제가 6레벨까지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단위과제 안에 이제 단위과제 카드가 생성돼 가지고 과제 관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가 이 교육부가 내려줬던 기능분류 체계를 받아서 이 내용들을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그것들이 공통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앞장에서 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학교에 대한 것들은 공통 단위가 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교육부만, 교육청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 과제다라고 해서 공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 시도에서 말하고 있는 고유 단위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리는 이 단위 과제를 고유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고유한 과제에다가 실적을 편찬할 거야. 여기에다가 업무를 추진할 거야라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공통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장려하시지만 이제 저희는 지방자치다 보니까 교육청의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들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통과 고유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일단 시도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쭉 내려가면 이제 부서로 내려가겠죠. 여기에서 그 교육지원청을 넘어서 이제 부서에 대한 관리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뭐 거의 처리과 관리자들이 뭐 하시거나 이런 한 명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계실 텐데요. 고유한 단위 과제를 교육청이 작성을 해서 내리면 학교나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부서에서 이 단위 과제를 설정할 건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면 그 단위 과제가 올라가서 이제 실적들이 진행이 되는 사항들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단위 과제가 만약에 작성이 되어져서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 이 학교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근데 혹시 학교나 부서에서 이 고유 단위 과제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그 순의 역순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본청으로 가야 되느냐, 본청으로 안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 처리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지원청으로 일단 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해가지고 그 변경 검토까지 내려가서 이것들이 반영이 되는 구조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보면 이제 목적별이라는 부분들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기능별 분류 체계 안에 내용들 중에 목적별 분류 체계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분류를 하면 임무와 전략 목표와 성과 목표, 그 관리 과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연결해서 그 관리 과제와 단위 과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 있는 기록물 담당자죠. 부서 학교에 있는 담당자, 그리고 시도에 있는 담당자. 이분들이 기록관리 시스템에서 그 보존기간 정보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고유 단위 과제를 하거나 공통 단위 과제를 했었을 때 그 해당하는 과제 카드의 보존 기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단위 과제 카드에서 정보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록관리 시스템과 업무관리 시스템의 연결 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는 CSR을 많이 올리시죠. 그러니까 학교가 신설됐어요라고 하면 일단 나이스에서 조직 코드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신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단위 과제. 여기서 말씀드린 공통 단위 과제는 이제 아마 요 기능 분류 체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모든 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공통 단위 과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공통 단위 과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거는 그 학교 조직이 생성돼 가지고 넘어오면은 기본적인 이 공통 단위 과제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해가지고 단위 과제 설정하면 생성돼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고유 단위 과제나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나 기관에도 그것들을 반영하는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구업무관리 시스템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 지방교육 기능분류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BMS.점 이제 지오점 계열해가지고 BRM 주소로 해서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시도가 사용하시는 경우였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 단위 과제, 기능별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앞장으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국가기록원에서 그 체계가 변경되면은 교육청이나 저희한테 공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황이 300개였다가 200개로 줄어들 수가 있고요. 300개였다가 400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시스템 상에서는
그 300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기능 분류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기능 분류 체계를 현재 입장에서 바꾸려고 하면 앞 뒷단에서 보셨던 모든 업무에서 사용하셨던 단위 과제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 업무관리 시스템에서는 한 번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재정 영역에서 이 단위 과제 카드를 편철을 해서 그 안에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과정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업무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변경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가 쉽사리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결국 우리 업무 담당자가 체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나 그런 지자체나 지역청이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결산하거나 처리하거나 다시 그 처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끊고 일주일 동안 예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18년에 현재 KD파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 분류 체계를 이미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도교육청에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실익이 현재는 업무 처리 입장에서는 좀 적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 기록원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개편을 했었을 때 그때 신단위 과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신규 사업이나 내용들은 그 단위 과제 카드에다가 편철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옛날 사업에 묶여 있었던 그 단위 과제 카드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구 기능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들 그 단위 과제 체계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스템을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그 과도기적인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맺고 끊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만 그 우리 업무 처리 흐름 자체가 이렇게 뒷단으로 보시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이 시스템 세팅하는 부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동안의 그 업무가 진행되는 가장 밑바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좀 길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